햄쌤 다이어리 사용법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노트 쉘프 어플이고요. 햄쌤 다이어리는 PDF 쓰기 기능이 되는 어플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아이패드에서는 굿노트, 그리고 갤럭시 탭이나 이런 것에서는 노트 쉘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료 어플 중에서 삼성 노트나 그리고 소도 어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무료 어플 사용해 보시다가 필요한 기능이 있거나 자주 사용하거나 이럴 때 유료 어플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은 추가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쌤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30명 기준, 36명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명이나 36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요,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5개의 패들렛이 링크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필요한 자료들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페이지는 삭제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페이지는 보시고 굳이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 중에 그래도 같이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둔 거고요. 학교 예산에 대한 것들, 어떤 거 살지 고민될 때 이런 거 사면 좋겠다. 여러 선생님들이 추천하신 것들 한번 모아놔 봤고요. 이거는 방송에서 여러 가지 놀이들인데 보고 제가 많이 추가 못한 것들도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인데 가사가 좋아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노래들을 모아놨어요. 자, 수업 자료 만들 때 학습지라든지 PPT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만들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 모아놨고요. 마지막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제가 만드는 온세미로 학급 신문에 대한 거예요. 아무래도 학교 일정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주제별로도 모여져 있고요. 3월부터 그리고 이제 12월 그리고 졸업, 종업까지 이런 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 시기에는 이런 글이 어떨까? 제가 이제 2011년부터 10년 정도 종례신문 만들면서 반복해서 적었던 글들 혹은 좋았던 글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네, 이번 숫자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선생님들, 성함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학교와 그리고 성함을 기재해 달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 기재가 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 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적지 말라라고 해주시면은 그냥 밑줄 그은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달력은 2023, 2024, 20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5년도와 2023년도는 그냥 선생님들 참고하시라고 넣어둔 거고요. 이제 링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2024 모든 연간 달력은 보시면 3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학사 일정이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달력도 그렇게 배치를 해 보았고요. 네, 여기서 그 달을 누르게 되면은 월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부분, 이 일요일 부분을 누르면 햄쌤 다이어리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일정이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누르시면 주간 일정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간 일정에서도 누르게 되면은 날짜기 일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연간 혹은 월간 혹은 주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작동하는 하이퍼링크는 각 월을 누르게 되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월간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하이퍼링크는 첫 번째, 네, 여기는 주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 요일을 날짜를 누르게 되면은 그 날의 날짜기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따로 링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3월,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네, 각 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월간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고요. 주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에도 몇 가지 하이퍼링크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이걸 누르면은 월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일요일은 없네요. 요걸 누르면 날짜기, 일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월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정을 체크하거나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학사 일정 가보도록 할게요. 학사 일정 같은 경우에도 요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념일 같은 경우, 공휴일 같은 경우에 몇 가지는 표시를 해 두었고요.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것들 필요하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2024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2023학년도가 어땠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서 그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페이지들을 추가해 봤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3월 4일이 되기 전에 한번 선생님들만의 공간에서 선생님들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 기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만다라트 양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만다라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서로 같은 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색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학급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여기도 학급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소주제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의 2024년은 어떤 키워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자, 옆으로 가보면 나를 나타내는 세 가지 형용사 저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 많은 열정적인 게으른 조금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또 이 양식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월간 또 주간 이렇게 이어지면서 첫 번째 일정 부분이 카테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날짜기로 가볼게요. 자, 날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보면은 3월부터 오른쪽에 보면 2월까지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면 당연히 그 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그날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날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다시 날짜기 하면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요 부분 큰 월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달의 월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마찬가지로 하이퍼링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넘겨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날짜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많이 있어요. 아까 연간, 월간, 주간 같은 경우에는 보셨고요. 출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다 보면 그날 기억해야 할 뭐 결석,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자, 보시면요. 일시 그리고 이름,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증빙서류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병결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진단서를 적어 놓는 거죠. 가지고 왔으면 체크. 그리고 이 어떤 결석의 내용이 나이스에 반영됐으면 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있는 부분,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나요? 자, 누르면 출결 규정으로 가게 돼요. 출결 규정 우선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거 옮겨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출결 특기사항은 동일 사유 몇 일 이상, 지각은 몇 시 이후일 때 몇 분 이상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 맞게 적으시라고 빈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이퍼링크, 요것도 하이퍼링크예요. 자, 여기 누르시면 출결 기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출결 기록으로 넘어와서 필요한 부분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짜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출결 기록까지 봤고요. 개별 기록 한번 볼게요. 뭔가 기록해야 될 때, 학생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때 개별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1번부터 30번 혹은 1번부터 36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각 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그 번호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기록, 여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돌아오게 되고요. 개별 기록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나 여기다 만약에 사진을, 여기는 사진 넣으라는 거거든요. 사진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제 사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넣었다. 네, 그렇게 넣게 되면은 링크는 그래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아이들 사진 받아서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쓰셔도 되지만 이제 사이즈에 맞게 작성을, 한글 문서 같은 걸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PNG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글을 PNG로 혹은 뭐 PPT를 PNG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PNG 같은 경우에는 투명 배경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문서를 이미지화 시켜서 불러오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날짜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내선 번호가 있습니다. 내선 번호는요, 선생님들 하다가, 무슨 교과 선생님한테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럼 그럴 때 몇 번이었더라 하고서 여기로 가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 제가 넣어드리지는 않았고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 이때는 꼭 PNG 아니어도 되고요. 아마 학교에서 그런 거를 한글 문서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하셔서, 이미지로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삽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사진 찍어서, 요즘은 사진이 어떤 스캔 기능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내선 번호는 학교 선생님들 번호고요. 이 비상연락망은 학생입니다. 학생 비상연락망 누르게 되면은 이름이 있고요. 이름, 본인, 학생 번호, 그리고 보호자 1, 보호자 2 이렇게 주소까지 36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확대가 되어 있었네요. 36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에 안 들어가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18명씩 여기다 이름, 본인, 보호자 1, 보호자 2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주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연락처더라고요. 연락처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주소는 따로 떼서 36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시 날짜기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전달사항, 오늘의 할 일,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체크리스트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뭐 제출한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은 예를 들어 내가 1교시 1학년 1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수업을 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특이점이라든지 기억해야 할 것들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오늘의 수업 옆에 책이 있는데요. 그거 누르고 가보시면 수업 진도 확인이 있습니다. 자, 수업 진도 확인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5일까지는 제가 1학기 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말은 이렇게 1학기 진도 계획 있고 진도 확인해서 이제 뭐 1차시 하면은 1반, 2반, 3반, 4반, 5반 저는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월 4일에 했다. 얘는 3월 5일에 했다. 이렇게 적으면은 진도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부터는 2학기로 넣었습니다. 한번 보러 가볼까요? 10월 가보겠습니다. 10월 16일 오늘의 수업 마찬가지 여기 진도표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은 수업 진도 확인 아까 제가 쓴 게 없네요. 보면은 여기는 2학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날짜 기준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나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페이지를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대부분의 날은 아마 1학기, 2학기가 맞을 것 같아요. 7월 정도는 7월이 2학기인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9월이 1학기인 경우도
드물게 뭐 공사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월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날저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가보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업무 분장인데요. 여기 보면 결제 라인이 있죠. 저는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떤 것들을 적으시면 되느냐. 예를 들어 뭐 41조라든지 아니면 출장. 그러니까 이 전결 규정이 학교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41조 같은 경우 이럴 때 뭐 이거는 방학 때 다 안내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품위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을 기준으로 보통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때 순서 그것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뭐 실장님이 먼저인지 부장님이 먼저인지 이런 것들 학교에서 이제 합의된 부분들을 적어 두시면 하실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망 배치도 한번 볼게요. 자, 업무 분장은 그냥 그 페이지고요. 여기 네, 연락망을 누르면 아까 그 내선 번호 이미지로 다 저장한 그러니까 빈칸은 손으로 적으시거나 이미지로 저장하시거나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연락망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내선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나 이런 것들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면 되고요. 교내 시설 배치도가 있습니다. 교내 시설 배치도에는 특별실 담당자 정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종종 사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뭐 우리 교무실 아니라 뭐 이 교무실이라든지 그러면은 여기다 비밀번호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정보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연락 사용하기 전에 연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실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가볍게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 넣으시면 되고요. 규정도 넣으면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출결 규정이 규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보시면 되고요. 회의록은 일시 장소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직원 연수 자료들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제목 적으시고 마찬가지 이곳은 메모를 하셔도 좋고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급입니다. 학급 여기도 링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죠? 사진 넣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 개별 기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반에서 네, 개별 기록. 그래서 다시 그냥 이렇게 눌렀다가 요거를 누르면 네,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가장 메인 페이지로.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반 이렇게 그냥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우리 반 명렬표가 우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반장, 부반장 이것도 마찬가지. 손으로 쓰셔도 되고 이미지로 넣으셔도 되고요. 네, 생일, 네, 가장 많이 기억하시고 이런 나름의 어떤 이벤트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생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여기 명렬표는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쭤보니까 1인 이력 같은 거 넣으면 더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정보 혹은 뭐 변동이 없는 정보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손으로 적으셔서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복사한 게 너무 커서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글이나 뭐 PPT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하시면은 네,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비상연락망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요. 비상연락망 그 다음 출결기록 그 출결기록에서 더 넘겨보시면 이게 있어요. 우리 반 교회 체험학습 이거는 그냥 넘겨야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우리 반 교회 체험학습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학습이 생겼는데 사실 이제는 가정학습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도 한데요. 자, 여기는 날짜를 적어주시는 거죠. 3월 10일에서 3월 12일 갔어. 그럼 2일 아니네요. 네, 3일이네요. 네, 3일을 썼어. 3일. 이 친구가 6월에도 갔어요. 네, 8일에서 6월 10일까지 썼어. 그럼 3일, 그럼 6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급 활동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첫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첫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 이거는 이렇게 내용을 제가 채워서 넣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첫 만남 프로젝트, 첫 만남을 어떻게 할까, 이걸 계획해 보시는 페이지고요. 네, 옆으로 그냥 넘기시면 학급 활동 빈칸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틀이고요.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네, 두 번째 양식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뭐 자유롭게 네, 편하신 양식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우리 반 개별 기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은 점검표. 점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좁은 간격, 좀 넓은 간격, 그리고 숫자로 된 거.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그 점검표로 이동을 하게 돼요. 아까 변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 반에 있는 명렬표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변동이 자주 있을 만한 것들은 여기 점검표에다가 기록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수업 가보겠습니다. 수업 우선 시간표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교사 시간표, 네, 교사 시간표, 그리고 여기는 우리 반 학급 시간표. 혹은 나는 뭐 전담이거나 아니면은 담임이 아니다. 이럴 때는 뭐 특별실 시간표를 적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하나만 쓰셔도 되고. 그래서 네, 좀 자유롭게. 그리고 여기는 시간표와 관련된 메모들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표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네, 보겠습니다. 이 사진 명렬표는 필요하시면 쓰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사용 안 하시고 요 옆에 있는 이 명렬표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진도표. 네, 아까 확인하셨던 진도표가 이 안에 진도 확인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진도 계획 이제 다 세우시겠죠. 근데 2024년도에는 진도랑 평가가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되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진도 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도 확인하는 것들 있고요. 뭐 이렇게 옆으로 혹은 위로 넘기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2학기 거는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업 운영입니다. 내가 어떤 수업을 할까? 저는 이번에 1학년 국어를 맡았어요. 네, 1학년 국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걸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1학년 국어면은 당연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제 선택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 선택 수업 어떤 주제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가는 수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다라트 양식에 넣어놨고요. 마찬가지 같은 색깔에서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그냥 넘겨보시면요. 수업에 큰 그림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만다라트에서 발견한 부분들 혹은 정리한 부분들을 여기다 넣으시거나 아니면 아마 선생님들만의 양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수업 제가 만든 양식인데요. 보시면은 이 45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는 50분인데 어떡하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50분을 꽉 채워서 하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남는 요 공간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보통 40분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는 수업, 이제 들어가서 하는 나만의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뭐 책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서로 나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나만의 수업 루틴을 수업 시작 전 그리고 수업 마치기 전 이렇게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4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생각하면은 50분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45분까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여기 하나 더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는 계획이고요. 여기는 계획을 하시고 여기는 실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죠. 혹은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그 다음 반에 언제나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봤더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겠다 하는 식으로 네,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는 공간인데 네, 이런 용도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번호, 대단원, 소단원, 뭐 성취 기준 이런 것들 메모해서 네, 선생님들 보시면 뭘 기록하는 건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돌아보기입니다. 수업 번호는 네, 요게 있죠. 수업 번호. 네, 모든 수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선생님들만의 어떤 시그니처 수업, 뭐 첫 만남, 첫 수업, 혹은 마지막 수업, 혹은 뭐 시험 끝나고 나서 하는 수업 이런 식으로 혹은 보강 때 하는 수업. 그러니까 몇 가지 주제별 수업을 만들어 놓으면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수업 돌아보기 양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평가는 진도랑 거의 동일한데요. 평가 계획이 있고요. 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이런 명렬표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몇 학년 몇 반, 뭐 점수, 점수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얼마든지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평가도 1학기로 가셔도 되고 2학기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마지막 적발임은 메모예요.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모들, 자료들 모아두시는 페이지입니다. 자, 업무로 가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채우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들 손으로 이미지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계획 있고요. 공문 있습니다. 공문은 어디서 온 건지, 공문 번호 뭐였는지 찾을 때 좀 덜 헷갈릴 수 있게 기재해 놓으시라고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예산 집행 계획인데요. 여기 옆으로 넘겨 볼게요. 학교 아이디와 패스워드, 우리 학교 지마켓, 우리 학교 쿠팡, 우리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와 비번 네,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산 사용 내역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보면 에듀파인 들어가면 저는 무슨 항목인지도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필요한 내용들 네, 이렇게 메모해 가시면서 꼭 늦지 않게 영원으로 만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사용 내역까지 보셨고요. 일정은 이거는 하이퍼링크 없어요. 자, 하이퍼링크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때가 최종 보고서다. 그러면 뭐 이때까지는 뭐 부장님 뭐 확인을 받아요. 너무 또 빠르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넘겨보면 점검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강사 공고를 냈는지 뭐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면접 무슨 계획 세웠는지 하고 이렇게 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 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선생님들이 이수하시는, 들으시는 연수, 해놨습니다. 연수명, 그리고 연수 기간,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 뭐 15시간, 뭐 30시간, 그래서 이렇게 누적으로. 보통 뭐 다면평가 이런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를 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무 연수와 이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수하고 나서 여기 적으셔도 되는데요. 내가 뭘 신청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놓고 이수하면 오케이.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 많은 의무 연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무 연수라면은 의무 연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의무 연수들을 모아놨어요. 법정 의무 교육들 모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연간 시수 이런 기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더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아놨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네, 추가될 수 있음. 언제까지 어디까지 추가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실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2024학년도 중앙교육연수원,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준 자료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건데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이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적발인 메모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또 다시 네 이제 이거는 옆에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전반적인 메모이고요. 각 카테고리에 있는 메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이 있는 메모들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보면은 그 파일의 용량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마다 활용하시는 양식도 있고 활용하시지 않는 페이지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하시다가 필요한 페이지가 있으시면요, 여기다 자유롭게 복제하시면 됩니다. 자, 뭘 복제해 볼까요? 일간은 사실은 복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상담 기록 한번 해볼까요? 개별 기록에 가면은, 여기 상담,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우리 반 개별 기록, 그래서, 네, 학년 초나 아니면 중간중간 파악한 내용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그 뒤에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다 상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정말 정기적으로 하는 상담만 해도 충분한 친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페이지가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요거 내용까지 돼버렸어요. 그럼 그럴 때는 가볍게 삭제하고 또 써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복제를 해도 하이퍼링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가? 지금 17번 했죠. 17번 복제를 해서 한 페이지 늘렸는데, 네, 학급으로 가서, 여기 가볼게요. 여기서 바로 가볼까요?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앞에 거는 상관이 없죠. 18번 가볼까요? 네, 링크들이 다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늘리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페이지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페이지를 삭제하시게 되면 사실 아까 그 개별 기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삭제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나 이거 했는데 복제해서 썼는데 이거 안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복제했던 페이지가 아니라, 복사했던 페이지가 아니라, 네, 실수로 이 앞에 있는 처음 페이지를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삭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게 보셨나요? 영구적으로 삭제 이런 말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수업 운영을 눌러 보겠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작동을 하거든요. 삭제해도 복제를 해도 그 링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없앤 거죠? 제가 복제된 걸 없앴나? 다시 없애볼게요. 복사를 하고, 이상하죠? 앞에 있는 거 없애볼게요. 네, 그쵸. 네,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네, 이렇게 뭐가 원본이고 뭐가 뭐였는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조차도 너무 헷갈리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복제는 마음껏 하시고요. 삭제는 그냥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햄쌤 다이어를 만들었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신 분만 사용해 주시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무료 버전은 여기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날짜와 관련된 거, 그리고 번호와 관련된 것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연간, 그러니까 월간, 주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없고 날짜기도 이제 기본 양식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개별 기록도 네, 그렇게 이제 필요하면 추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족한 페이지는 마음껏 추가하되 삭제는 그냥 아예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교실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정말 응원하고요. 우리의 교실이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햄쌤 다이어리와 함께 알찬 2024년 만들어 볼게요. 모든 선생님들의 2024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